이번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봤어. 차에 짐을 싣고 도로에 오르니 마음이 설레더라. 부산은 삼국시대부터 동해와 남해를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조선시대에는 외관을 두어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어. 바다와 함께 성장한 도시라 이번 여행은 더 특별했지. 가는 길에 들른 휴게소는 한국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야.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자리 잡은 문화로 지금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지역을 알리는 공간이 되었지. 간판마다 호두 과자, 어묵 같은 특산 간식이 걸려 있었어. 공주도 산책하며 신나게 꼬리를 흔들더라. 부산 기장군의 대변항은 멸치잡이로 유명한 어항이야. 매년 봄이면 멸치 축제가 열리고 어선이 가득한 항구 풍경은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지. 갈매기 울음소리와 바닷바람이 여행객을 반겨주며 부산이 왜 어업 중심지로 성장했는지 그대로 느껴졌어. 대변항 멸치 경매장은 어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야. 새벽에 잡아 올린 멸치를 경매하는데 부산 어업 경제를 움직여온 현장이기도 하지. 수십 년 이어온 풍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전통의 장면이었어. 부산의 활기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지. 항구 옆 시장 골목은 신선한 해산물로 가득했어. 오징어, 꽃게, 문어가 늘어선 풍경은 부산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라는 걸 다시 알려주지. 부산의 시장은 전쟁 직후에도 피난민들의 삶을 지탱했던 공간이었어.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에서 강인한 삶의 이야기가 전해졌어. 시장 구경을 마치고 항구 길을 따라 걸었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산책로에는 어망과 밧줄이 널려있고 먼 바다로 나갈 배들이 준비되고 있었지. 잠시 걸으며 바다 냄새를 맡으니 부산이 가진 정체성이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걸 실감했어. 공주도 코를 킁킁거리며 즐거워했지. 부산 하면 떠오르는 여름 별미가 밀면이야.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냉면을 대신해 밀가루로 만든 것이 시작이었지. 시원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은 더운 부산 여름에 딱 맞는 음식이야. 부산 음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 그릇이었고 한 입 먹는 순간 긴장이 풀리는 듯했어. 해동용궁사는 고려시대 공민왕 때 창건된 절로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진 독특한 풍경으로 유명해. 나라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던 불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경내에 걸린 연등과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를 품은 공간임을 느낄 수 있었어. 해운대는 신라시대 학자 최치원이 바위에 새긴 해운대에서 이름이 유래했어. 한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모래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파도가 여행객을 맞이하지. 사계절마다 축제가 열리는데 여름에 바다축제와 겨울 비축제가 특히 유명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니 기분이 상쾌했어. 넓은 모래사장에서 공주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작은 발자국을 남겼어. 사람들 사이에서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부산 바다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선물 같았어. 해운대에서 미포를 잇는 블루라인 파크는 바닷가 절경을 따라 달리는 관광 명소야. 원래는 화물 운송 철도였지만 2020년 관광형으로 재탄생했지. 알록달록한 스카이캡슐을 타고 달리면 부산 해안선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과거 산업의 흔적이 지금은 관광 자산이 된 셈이야. 스카이캡슐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끝없이 이어지고 해안 절벽 사이사이 작은 마을이 보였어. 파란 파도와 하얀 포말이 함께 만드는 풍경은 부산이 가진 생명력을 그대로 보여주지. 두 눈에 담아도 아깝지 않은 장면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감천문화마을은 한국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살며 형성된 마을이야. 가파른 산자락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동양의 마추픽추라 불릴 만큼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냈지. 지금은 예술인들이 벽화를 그리고 전시 공간을 운영하며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마을로 자리 잡았어. 마을 골목마다 자리한 벽화 포토존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라 피난민의 삶과 희망을 표현한 작품들도 많지. 알록달록한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니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부산의 근현대사를 품은 공간이라는 게 새삼 느껴졌어. 감천문화마을 전망대에 서면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와. 조선시대부터 외국과 교역하던 관문이었고 개항 이후 근대 산업의 심장 역할을 했던 곳이야. 지금도 국제무역과 물류 중심지로 활약하는 부산항은 한국 경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 공주도 내 품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듯 고개를 내밀더라. 부산국제시장은 한국 전쟁 직후 피난민들이 모여 만든 시장이야. 부족한 물자를 서로 나누고 팔면서 삶을 이어갔지.
지금은 세계 각국의 물건과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성장했어. 골목마다 사람들의 활기가 가득했고 오래된 상점 간판에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어. 부산 길거리 음식 하면 씨앗호떡을 빼놓을 수 없어. 고소한 씨앗과 달콤한 시럽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어묵도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어묵이 들어온 뒤 부산에서 변형돼 지금의 맛을 갖추게 된 거야. 한입 베어 물자, 공주도 향에 이끌려 귀를 쫑긋 세우더라. 보수동 책판 골목은 1950년대 피난민들이 헌책을 사고 팔던 곳에서 시작됐어. 세월이 흘러 지금은 헌책방과 예술 공간이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 골목이 되었지. 오래된 책 냄새와 빽빽한 서가를 보니 부산의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잠시 책장을 넘기는 순간 과거로 여행한 기분이었지. 저녁은 부산에서 꼭 맛봐야 할 꼼장어 구이로 정했어. 불판 위에서 불꽃과 함께 구워지는 장어는 부산 영도와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특히 유명해. 피난 시절 단백질 보충을 위해 즐겨 먹던 음식이 지금은 부산의 별미로 자리 잡았지. 매콤한 양념과 불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하루의 피로가 풀렸어. 밤이 되니 광안리 해변이 화려하게 빛났어. 1934년 준공된 광안대교는 한국에서 가장 긴 해상 다리로 부산의 상징이 되었지. 버스킹 공연과 불빛으로 가득한 해변은 부산의 젊음을 느끼게 해. 공주도 모래사장에 앉아 한참이나 바다를 바라보더라.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니 다음 날이 더욱 기다려졌어. 펫프렌들리 숙소라서 아침부터 편안했어. 부산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행객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거지.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니 오늘 여정이 더욱 기대됐어. 부산시민공원은 옛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 공원이야. 넓은 잔디와 산책로가 조성돼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지.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며 하루를 열고 있었어. 공주도 잔디 위에서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산책을 즐겼어.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화명생태공원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해. 사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특히 가을 억새축제가 열리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강변과 숲길을 따라 걸으며 부산의 또 다른 자연을 만나는 기분이 들었어. 넓게 펼쳐진 잔디와 숲길은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초록빛을 안겨주더라. 부산은 항구 도시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도 매력적이야. 초여름 햇살 아래 서 있으니 공주도 눈을 가늘게 뜨며 따뜻함을 만끽했어. 백양산은 부산 도심에서 가까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이야. 해발 642m로 높지는 않지만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어서 가볍게 오르기에 좋아. 조선시대부터 산신제를 지내던 장소이기도 해서 예부터 지역민들에게 신성한 의미를 가진 산이었어. 정상에 오르니 부산항과 해운대, 광안대교까지 한눈에 들어왔어.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 서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니 부산이 왜 해안과 내륙을 잇는 관문 도시인지 알 수 있지. 도시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부산만의 특별한 매력이었어. 점심은 부산 대표 서민 음식 돼지국밥으로 했어.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값싸고 든든하게 끓여 먹던 국밥이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지. 뽀얀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가 한 그릇에 담겨 있어 부산의 역사와 생활 문화가 함께 느껴졌어.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은 한국 전쟁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만든 마을이야. 바다와 맞닿은 절벽길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지. 좁은 골목길과 파란 지붕이 이어지는 풍경은 부산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줘 공주도 바닷바람에 털이 날리며 즐겁게 걸었어. 마을 끝 전망대에 선이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 파란 물결과 하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며 장관을 이루었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니 이 순간이 부산 여행의 특별한 추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았어. 마지막은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 올랐어. 한국 최초의 공중 케이블카로 1964년에 설치됐고 지금은 현대적으로 복원되어 부산의 명소가 되었지. 투명한 바다 가래로 보이는 바다는 아찔하면서도 아름다웠어. 이틀 동안 부산의 역사와 바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만났던 여정이 참 소중했어. 혹시라도 여행 계획이 있다면 부산을 와보길 추천할게.